비행물체처럼 생긴 이 녀석은 공룡이 살던 시대 이전부터 지구상에서 생존한 투구개야. 개라고 하지만 사실 거미나 전갈에 더 가까워 보이는 투구개는 생김새만큼이나 남다른 특징을 갖고 있지. 바로 피가 파란색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을 위해 자신의 피를 나눠준다는 거야. 이처럼 우리가 피라고 부르는 혈액은 우리 몸에서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또 우리가 헌혈한 혈액으로 다양한 의약품을 만들어 질병 치료제로도 사용해. 하지만 의약품으로 쓰이는 혈액의 양이 부족해서 투구개의 혈액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혈액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거야.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 우리나라 국민의 약 6%만이 참여하고 있는 헌혈. 헌혈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지. 헌혈은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피를 아무런 대가 없이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걸 말하고, 사고나 질병, 응급수술 등으로 혈액이 부족한 환자가 건강한 사람의 피를 받는 것은 수혈이라고 해. 생명을 살리고 질병 치료를 돕는 다양한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선 건강한 사람의 헌혈 참여가 꼭 필요해. 과학과 의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혈액은 공장과 같은 곳에서 인공으로 만들거나 다른 물질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헌혈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 혈액은 존엄한 인간의 신체 조직 일부로 생명을 사고팔 수 없다는 윤리에 기초해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같은 이유로 반드시 건강한 사람의 혈액 나눔을 필요로 하지. 한 번 헌혈한 피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대부분의 혈액은 5일에서 최대 35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정기적으로 꾸준히 헌혈을 해야만 돼. 수술 중에 응급 상황이 예고 없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한꺼번에 살려야 하는 재난이 발생하기도 하니까 5일 정도의 혈액 여유분을 보유하고 있어야겠지? 현재 우리나라는 약 7초에 한 팩, 1분에 9팩, 1시간마다 517팩, 하루에 12,377팩의 혈액을 필요로 해. 평소에도 문제지만 학생이나 군인 등 단체 헌혈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방학이 있는 여름과 겨울에 혈액량이 많이 부족해. 특히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탓에 외출이 줄고 감기와 같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의 혈액은 심장박동을 통해 온몸을 순환하고 일정한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혈액 안에는 4가지 기능을 하는 성분들이 있어. 몸속 장기와 뇌로 영양분, 비타민, 염분 등을 공급하는 혈장,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나쁜 세균과 싸워 감염을 막아주는 백혈구와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혈소판이 우리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사람의 혈액형은 적혈구 표면의 항원과 혈액 속 항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A형, B형, O형, AB형으로 나뉘는데, 헌혈한 사람의 혈액과 수혈받을 사람의 혈액이 같은 혈액형일 때 더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만약 혈액형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의 피를 수혈받는다면 적혈구가 서로 엉키거나 파괴되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겠지.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혈액이 부족해지고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지금처럼 건강하게 뛰어놀지 못하고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아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게 돼. 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헌혈을 해주셔서 안전한 혈액으로 이렇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아프지만 빨리 나아서
다음에 헌혈을 해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헌혈로 몇 명이나 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헌혈한 혈액 한 팩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성인의 경우 체중의 약 8%인 4에서 6리터의 혈액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중에 10%는 비상시를 대비한 여유분이니까 320ml에서 400ml를 헌혈한다고 해도 끄떡없지. 헌혈로 빠져나간 혈액이 다시 채워질 수 있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은 매일 50ml의 새로운 피를 만들기 때문에 헌혈을 한다고 해도 2, 3일이 지나면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헌혈해도 돼. 헌혈은 만 16세에서 만 69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 16세가 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겠지? 하지만 나이가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헌혈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만약 간염병을 앓고 있거나 수혈받는 사람에게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헌혈을 할 수 없어. 헌혈은 건강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 자신의 피를 나누는 헌혈자의 건강한 헌혈을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사항들이 있어. 헌혈은 몸무게가 남자의 경우 50kg 이상, 여자의 경우 45kg 이상이어야 헌혈을 할 수 있어. 여기서 잠깐, 헌혈하면 뭐가 좋을까? 네, 아무래도 헌혈을 함으로써 제 피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자부심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 헌혈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 스스로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점도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헌혈을 함으로써 우리 몸에 쌓인 과다한 철분을 제거해 심장병과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고 부족한 혈액을 수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국가 경제에도 보탬이 되겠지? 그럼 헌혈하러 다 같이 가볼까? 참, 헌혈하러 갈 때 신분증 지참하는 것 잊지 마. 헌혈 장소에 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헌혈 전에 안내문을 읽고 헌혈 기록카드를 작성하는 일이야. 시간 절약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헌혈 기록카드를 미리 작성할 수도 있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하고 있네. 헌혈 상담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신분과 헌혈 경력을 조회하고 헌혈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키와 체중을 확인해. 또 혈압과 맥박이 안정적인지, 체온이 37.5도를 넘지는 않는지, 헌혈자의 혈액형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피 검사도 함께 진행돼. 검사를 통해 건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만 혈액을 나누는 헌혈에 동참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검사도 마쳤고 팔 걷어붙이고 헌혈을 해볼까? 그런데 헌혈하는 방법이 좀 다르네. 이건 전혈이라고 하는 건데 혈액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을 다 체혈하는 헌혈이야. 2개월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한 번 체혈할 때마다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려. 그리고 이건 성분 헌혈할 때 쓰는 성분 체혈기라는 건데
성분 채열기를 이용해서 필요한 성분만 걸러내고 남은 성분들은 다시 헌혈자에게 돌려주는 헌혈 방법이야. 성분 헌혈은 2주 간격으로 채열할 수 있는데 성분에 따라 약 30분에서 최대 1시간 30분까지 소요될 수 있어. 자신의 피를 나누는 헌혈자의 안전한 헌혈을 위해 전국의 모든 헌혈 장소에서는 무균 처리된 일회용품을 한 사람에게 한 번씩만 사용하고 폐기하고 있어서 안심하고 헌혈할 수 있어. 헌혈을 하면 에이즈나 다른 질병에 걸린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오해야. 이제 알았지? 또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헌혈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있어. 잘 먹고 잘 커야 하는 이 시기에 헌혈하면 성장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건데 키와 관련된 즉 뼈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영양소는 칼슘입니다. 그런데 혈액 내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은 아주 적어서 헌혈을 통해 빠져나가는 양은 미미하고 이는 식품 등으로 보충되기 때문에 헌혈이 성장을 전혀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혈로 소실되는 주요 영양소는 철분이기 때문에 철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헌혈의 주기가 2개월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2개월이면 철분이 충분히 보충될 수 있고 오히려 철분이 체내에 축적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헌혈을 하면서 평소 균형 있는 식습관을 갖는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지만 큰 나눔, 헌혈. 그래서 헌혈하는 사람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 건강하고 안전한 헌혈을 위해선 몇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째, 규칙적으로 하루 3끼를 균형 있는 식단으로 챙겨 먹고 헌혈로 빠져나가는 철분을 보충하기 위해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신경 써서 챙겨 먹으면 더 좋겠지? 둘째, 적당한 운동은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체력도 키울 수 있어. 게다가 운동을 하고 나면 밥맛도 살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기 때문에 신체 리듬을 맞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 셋째, 학업과 운동으로 지쳤을 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 하루 8시간의 수면을 취해주는 게 좋아. 그리고 혈액이 오염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마약이나 문신, 그리고 불특정 사람, 즉 모르는 사람과의 성접촉 또는 동성 간의 성접촉을 피해야 돼.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날두 선수도 꾸준히 헌혈을 하고 있는데 건강한 헌혈을 위해서 문신을 하지 않기로 유명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내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헌혈.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한 헌혈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길 거라고 믿어. 혈액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반드시 혈액을 주어야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어도 아직까지 혈액을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혈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지금은 비록 헌혈할 수 없지만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헌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헌혈에 관심을 가지고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균형 있는 식사, 또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겁이 많아서 지금까지는 헌혈을 한 번도 못했었는데 막상 헌혈을 해보니까 아프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서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오로지 인간만이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헌혈. 언제나 자신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라고 하지.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고 또 나누면 나와 내 가족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순간 나눔이 사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 꼭 기억해.